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 시간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연물에 법적인 지위를 주는 제도,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2025년까지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오늘 국내 첫 사례로 추진되고 있는 생태법인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죠. 작년부터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게 올해 3월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단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지금 이어져 왔습니까? 먼저 그 생태법인이라고 하면 좀 예. 생소하게 좀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좀 돕는다면 일단 그 사람의 집합체를 사단이라고 하고 예. 그리고 어떤 재화의 집합체가 재단이라고 하면 이 생태법인은 그 생태적 가치가 예. 그 중요한 자연 환경이나 동식물 즉 그 비인간적 존재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제도는 그 오영훈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보호성에 대한 필요성을 그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좀 논의가 촉발이 됐고요. 그 도민 보고회 이제 취임 100일 도민 보고회 때 예.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추진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참고로 왜 이런 남방 큰 돌고래의 가치가 중요하냐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그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고래 한 마리가 예. 일생 동안에 그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고 합니다. 예. 보통의 생물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몸속에 저장했다가 예. 그런데 이 돌고래가 죽어서도 그 수백 년간 이산화탄소를 몸속에 이렇게 저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고래의 가치야말로 예. 요즘 그 지구 온난화다, 기후 위기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멸종 위기 동물인 이 고래가 지구상에 없어진다고 하면 예. 인간도 그 위협에 생존의 위협에 닥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남방 큰 돌고래가 그 제주 연안에 국내적으로도 제주 연안에만 이렇게 서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남방 큰 돌고래가 제주 연안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걸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고래의 어떤 개체수를 보면 제주 연안이 생태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 해녀와 공존해 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최근에는 제주 연안에 종전에는 1,200여 마리 이렇게 보이다가 최근에는 100여 마리 정도 보이지 않다 많이 줄었다면서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국민들에게 이런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취지에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하면 아마 국내외적으로 이 생태학 분야에서는 아마 최고 권위자인 그분인데 그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그다음 학계, 철학, 법률, 해양 생태 이렇게 관련된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워킹 그룹을 3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가지 이 법안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남방 큰 돌고래에 직접적으로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 종이라든가 핵심 생태계 중에 이제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지정하는 안. 그래서 두 가지 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직접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칭 생태 후견인 위원회를 두는 그런 방안을 지금
법률안을 지금 마련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법률안의 어떤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방 큰돌고래의 환경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거기에 이제 인격을 부여하자는 그 취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인격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환영하는 취지의 성명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남방 큰돌고래의 어떤 보전 가치 같은 경우는 제주 도민들도 다 공감하리라고 보고요. 예. 우선 이제 그 어떤 필요성을 좀 더 강조를 드린다면은 우리나라 지금 연안에 이제 서식하는 그 고래류가 한 30여 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개체 수가 가장 이제 적은 종이 이제 바로 제주 남방 큰돌고래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개체 수가 굉장히 급격히 지금 줄었고 지금 100여 마리 정도로 좀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요 그 남방 큰돌고래에 대해서 지금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을 했지만은 그런 관리라든지 예. 그런 또 지금 제대로 된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논란이 됐던 이제 고래를 포획해서 이제 전시라든지 돌고래 쇼를 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물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류도 하고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고래 관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관광 선박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지금 고래 접근해 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고래 뭐 스트레스도 좀 부여하고 뭐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 그래서 각종 이런 보호 생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라든지 이런 보호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이제 보호에 대한 필요성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생태법인이라는 제도 도입이 같이 좀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환경단체에서도 예, 예. 충분히 이제 공감이 가는 정책이라서 예, 예. 이제 환영 입장을 좀 내기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도정과 환경단체가 나오면은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래도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네. 이야기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례를 보면은 뭐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에는 이미 도입된 사례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첫 사례라고 하는데 이게 법인격을 동식물에 부여한다는 것이 사실 좀 낯선 개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제도가 뭐 도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제대로 된 실효성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자께서 뭐 최초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생태법인이라는 개념적으로는 아마 최초일 것 같고요. 법인으로서는. 왜냐하면 외국에는 뭐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강이죠. 뭐 예. 환관의 강에 권리를 부여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호수인 석호에 예. 부여한 사례가 있고 또 뭐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다 거북. 예. 근데 뭐 에콰도르는 이제 헌법에 예. 자연물의 권리를 이제 명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러면 뭐 실효성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 제주특별법에 보면 특별법 361조죠. 예. 여기에 보면 그 도지사가 그 희귀 동식물에 대해서 예. 보존 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근거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361조의 1을 신설을 해서 여기에 생태법인과 예. 관련된 제도를 두는 게 법률 체계적으로도 정합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단 외국에서는 이와 같이 뭐 자연물에도 권리를 부여하고 동식물에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국내적으로도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하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하는 차제에 저희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단체에서는 일단 환영의 입장은 내셨습니다만 네.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뭐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아까 뭐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외국의 여러 사례들이 좀 있고요. 또 실제로도 이제 그 어떤 그 지금 현재 어떤 그 전 지구적인 환경 위기 속에서 어떤 자연의 권리
자연물가 좀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런 여론들, 목소리들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시민의 어떤 인식도 예. 같이 좀 이제 뭐 같이 좀 그냥 공유될 수 있는 예. 그런 여지도 있다고 보고, 특히나 그 법인의 어떤 그런 지금 실제 그 이제 통용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그 재화, 그러니까 돈에도 이 법인격을 이제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연물에 그럼 이 인격을 부여하는 거는 저는 예.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효성은 좀 있다. 근데 물론 예. 그 이후에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뒤따르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현재 어떤 시민들의 예.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어떤 환경 정책에 대한 뭐 이제 이런 방향성을 예. 본다면은 충분히 이제 생태법인의 제도 도입은 좀 필요하고 또 충분히 좀 이제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생태법인 1호로 추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금 법인격이라는 게 사실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권리를 스스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뭐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방 큰 돌고래가 법원에 가서 스스로 이것을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 주체는 다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인간의 활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그 외국의 사례도 보면은 이제 후견인 제도가 예.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후견인을 어떤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황가누이강의 법인격을 부여를 하면서 이제 예. 후견인을 두는데, 후견인 같은 경우는 근데 요 그 뉴질랜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 원주민과 이제 그 뉴질랜드 정부 사이에 그 황가누이강에 대한 이제 그 소유권 분쟁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한 100여 년 동안의 이제 긴 논쟁이 예. 있었고, 그 최근에 이제 그 뉴질랜드 정부가 이제 그 강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를 했는데 예. 그 이후에 후속 작업으로 이제 후견인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예. 상당히 고심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제 그 정부가 추천한 한 사람 예. 그리고 그 원주민이 추천한 한 명에 가지고 두 명이 후견인으로 좀 이렇게 활동을 좀 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이후에 이제 생태법인 도입을 하게 되면은 뭐 일로는 뭐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랬을 경우 이제 후견인을 어떤 예. 과정으로 이제 정하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좀 투명하게 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남방 큰 돌고래의 어떤 그런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좀 심사숙고해서 예. 이런 이제 후속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도 후견인 제도를 두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자연물이기 때문에 예. 그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은 우리가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그 권리를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예. 하고 있고, 이 법률안에는 지금 저희가 후견인을 구성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요건만 구성이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뭐 구체화가 필요하면 구체화를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법률을 정하면 대부분의 법률은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되지만 예. 저희 특별법은 특례로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앞으로 법률 개정 후에 예. 위임 조례를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임 조례를 통해서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좀 생각난 게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었나요? 천성산 도롱뇽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도롱뇽을 소송의 주체로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자격이 없다 하면서 이제 각하가 됐던 사례인데, 지금 제주도에 이렇게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은 그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천성산 도롱뇽 때에도 사실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뭐 이제 자격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물에 대한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이제 도로 문제였었습니다만은 지금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한 보호 의무가 이렇게 강화되면은
어업 활동이라든가 앞으로 뭐 풍력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업 뭐 경영적인 활동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제가 좀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 좀 있는데 가장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생태법인의 그 권리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또 하나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권리 예. 이 부분이 충돌됐을 경우에 어떻게 조정하고 이제 중지할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부분인데 뭐 남방 큰돌고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언론에서도 좀 언급되는 부분들이 어업 활동에 제약이 따르지 않을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충분한 저 보상을 통해서 예.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생태법인 제도가 안착이 되고 좀 이제 그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은 예. 이런 과제 이 이후에 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네. 좀 사전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이제 해결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남방 큰돌고래가 이제 법인화를 좀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뭐 연상해 보면은 이제 어업 활동에 어떤 그런 충돌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사전에 예. 이제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좀 예상하면서 대처 방안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이제 생태법인의 그러면 권한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예.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남방 큰돌고래에 대한 그런 생태나 이제 그런 서식 환경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네네.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권한을 줄 거냐 이런 기준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제도 도입 이후에 예. 좀 하다 보면은 또 이제 혼란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그런 부분은 작업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도민들이 그러니까 어떤 대중의 인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생태법인에 대한 부분이 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고 그렇죠. 제도에 대해서 좀 이제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제도의 어떤 실효성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민들에게도 이제 생태법인에 대한 이제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예. 그런 좀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오영훈 지사도 좀 우려된다라고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또 후견인은 누가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아마 다 향후에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예.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기존의 법 체계하고 이제 생태법인이 도입되면 그 기존에는 이제 자연과 동물이 이제 권리 객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생태법인이 도입이 되면 이제 주체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도민 대국민의 어떤 예, 예.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예. 아까 같이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뭐가 먼저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단 뭐 그 돌고래 보호의 취지도 있지만 또 아까처럼 뭐 어업권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공론화 과정이나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예. 이렇게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공론화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되려면 일단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금 낯선 제도라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알려지게 된 게 우영우 변호사 이게 드라마를 통해서 아마 많이들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신 겁니다. 그 공감대는 좀 추진하시는 입장에서 공감대는 그래도 도내에서 많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저희가 워킹그룹을 3월부터 하면서 그 일단 4월 됐을 때 4월에 예. 4월에 유엔이 정한 그 어머니 지구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 이때 그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에서 제주가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하면서
그 남방 큰 돌고래의 보호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례 소개를 했는데 예. 그 유엔에서 엄청난 그런 호응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뭐 6월에 제주 포럼에 이런 부분을 소개했고 그리고 9월에 한국 외대에 이 중남미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일단 세미나에서 이제 발표를 하니까 예. 이런 어떤 기후 위기 극복 사례다라는 그 언론에 이제 호평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그 생태법인 이제 토론회를 하면서 뭐 해녀분도 오셨고 그다음 뭐 학회, 언론, 뭐 해양 전문가 이렇게 왔는데 일단 기대가 크다는 부분을 저희가 느꼈고요. 그때 해녀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 돌고래하고 예. 말이 통한다. 돌고래 뭐 물랄로 하면 뭐 그리로 가더라. 예. 예. 그리고 돌고래가 전에 이제 보면 그 해녀들이 이제 물질할 때 이제 뭐 상어가 오면 예. 상어가 오는 거를 이제 또 막아줬다. 이런 부분도 예.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 보면 우리 최근에 이제 해녀가 뭐 유네스코 등등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뭐 그 무형문화유산에서 최근에는 뭐 해녀 어업까지 이렇게 좀 지정이 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해녀와 돌고래는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공존해 오고 있었다 하는 예, 예.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률안이 이제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회 입법 과정이 중요한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예. 도민들의 염원이고 또 이 제도가 지구 온난화와 그다음 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사례다 예.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해가면서 예. 앞으로 입법 과정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전에 도민 공론화 작업이라든가 국민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예. 그런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해녀 얘기하셨는데 사실 공존의 의미가 있죠. 해녀분들이 바라보는 이 돌고래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도 이제 알려나가는데 하나의 좋은 좀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될 때 그 도민 공감대가 좀 형성이 지금은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앞으로요. 사실은. 네. 지금까지는 아직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제가 봤을 거 아니에요? 때는 이제 아직 도민들이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덜 이해는 아직 덜 한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대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보는데 예. 요 제도에 대한 이해는 아직은 조금 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민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의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지역보다 저는 상당히 높은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 뭐 언론이나 이제 뭐 관계 당국에서도 이제 그 도민의 어떤 환경 인식들 조사를 해 보면은 예, 예. 상당히 이제 그런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예.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좀 제주도가 하는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이제 도민들이 이제 같이 할 거라고 보고 예. 저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도민의 어떤 그런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서 예. 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도 이제 그 의원들을 좀 설득해 나가는 하나의 이제 그런 작용으로 좀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좀 더 도민들에 대한 좀 인식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네. 우리 도민들이 좀 다수가 또 제 도민의 어떤 입장으로서 좀 국회에 좀 이제 전달하는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그 입법을 좀 이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혹시 도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것이 국회에 의해서 통과가 되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이 된다면은 그 남방 큰 돌고래는 1호잖아요. 1호가 아니라 2호, 3호, 뭐 10호, 100호까지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은 혹시 있는 겁니까? 다른 동식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안이 예. 두 가지 법안인데 하나는 그 남방 큰 돌고래에 직접 법인 격을 부여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그 핵심 종이나 핵심 생태계 중에 예. 이제 도지사가 도의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네네. 그래서 두 번째 하는 뭐 일종의 뭐 플랫폼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핵심 종이나 핵심 생태계를 정하면 뭐 1호, 2호, 3호로 갈 수 있는 예.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일단 그 법률은 입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제 뭐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는 입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뭐 입법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뭐 그 꼭 한 가지 방안을 그 한 가지 방안으로 밀고 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이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원활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법안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좀 잘 조정해서 하면 아마 뭐 국회에서는 이제 병합 심리를 하면 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아까처럼 뭐 앞으로 그 여전히 있습니다. 법률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예. 근데 일단 저희는 상징적으로 남방 큰 돌고래를 일로로 지정하는 것을 좀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1호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좀 사이좋게 앉아서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엔 이영웅 사무처장께서는 앞으로 다 하자고 할 것 같거든요. 확대를 좀 많이 하자고. 그래서 할것 저는 같은데. 예. 이제 도에서는 이제 두 가지 안을 이제 가정해서 이제 법안을 올리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안을 한 번 더 지금 언급을 하면은 예. 첫 번째는 이제 남방 큰 돌고래에게 직접 이제 법인격을 부여하는 네. 그래서 그걸 특별법에 담는 안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특정 생물종이나 이제 핵심 생태계에 이제 그 생태법인을 이제 창설하는 안. 그러니까 도지사가 도의의 동의를 네, 받아서. 네, 예. 그렇죠. 저는 이제 두 번째 후자의 예. 안이 저는 이제 좀 제주도가 좀 무게 중심을 두고 네. 안에 통과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일단 그 안 두 번째 안으로 이제 가게 된다면 예. 그러니까 생태법인 창설 안이죠. 이 안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제 제주도 내에서 예. 이제 남방 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도입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어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예. 이제 자연물을 이제 또 법인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 도입이 저는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근데 두 번째 이제 안으로 가는 게 법률안이라는 게 예. 이제 심사 과정에서 뭐 구체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한 가지 안을 지금 고집해서 가기는 무리인 것 같고 왜냐하면 어쨌든 입법이 돼야 그 다음 후속 조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꼬를 터야 되니까. 어쨌든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 예. 뭐 저희들 다 검토 과정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화롭게 해나가겠습니다. 이 질문 드린 게 아무래도 좀 반발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 환경을 보호하자는 대전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활동과 겹치면서 필연적으로 이 경제적인 활동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제일 생각난 것이 아마 이용 사무처장께서는 애기뿔 소똥구리도 넣자고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계속 이제 확장돼 나가면은 여기에 대한 반발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좀 여쭤봤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생태법인이란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네. 그 생태법인을 어떤 자연물을 법인격으로 이제 인정할 거냐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의 남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남방 큰돌고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유로 예. 남방 큰돌고래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를 하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제주도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그 이후에 후속적인 어떤 그런 2호, 3호 같은 경우에도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례를 기준으로 해서 가는 그래서 어떤 이 제도의 남발을 막고 꼭 또 어떤 필요성에 부합하는 이런 좀 제도의 취지에 좀 부합하는 이런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제 같이 좀 더 논의하고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은 뭐 환경단체에서 무리하게 뭐 이것도 다 해달라 뭐 이런 정도까지는 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도정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연적으로 그것은 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앞서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제도 지금 마련 중이십니다만은 후견인을 앞으로 누가 어떻게 지정하느냐 이것도 또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도 좀 제도가 정비되는 중입니까? 아까도 뭐 서두에 좀 얘기를 했지만 예. 그 후견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이게 지금 법률안이 지금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네. 그 이런 부분을 다 모든 거를 이제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럼 일단은 지금 법률안에는 몇 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그 구성에 참여하는 분은 어떤 요건이다. 예. 이 정도 들어가 있지 뭐 구체적으로 딱 된 건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입법화 과정에 예. 녹여내는 게 맞는지 예. 아까처럼 법률이 개정된 후에 예. 조례를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예. 이런 과정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관련된 건 항상 그 제도 자체도 중요한데 사람의 의지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또 누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도민 공감대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도 중요하겠고 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는 지금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단장님? 절차는 지금 저희가 워킹 그룹을 통해서 이제 안을 만든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법률안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법률안이 개별법으로 가야 되느냐, 특별법을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냐 예. 하는 부분을 검토 과정에서 특별법 개정이 맞겠다라고 예. 해서 그 특별법 개정안을 두 가지 마련한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뭐 일란 이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 근데 이 법률안을 갖고 저희가 이제 그 내년 상반기 내에 완성도를 높이는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 어떻든 이 법률안에 대한 좀 더 법률 그다음 법조인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좀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예. 이 법률안에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해녀분들, 도민들, 이해관계인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그 법률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내년 상반기 전까지 상반기 안에. 하고 예. 내년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예. 저희가 여야가 일로 법안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이후에 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재 계신 국회의원 일단 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니까 국회의원들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좀 많이 바뀌게 되면 또 다시 더 많은 분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궁금한 게 그럼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의 이해도는 좀 많이 높습니까? 공감대나?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뭐 수년 전부터 해온 게 아니고 예. 올해 3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한 부분이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법률안이 워킹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마련이 됐다 하니까 예. 그 모 국회의원께서 법률안의 내용이 뭐고 네. 왜 이걸 하느냐 그리고 음.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요구 자료가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이 부분을 뭐 알고 있겠지만 예. 그 외에 다른 국회의원이 공식적인 자료 요구를 저희들한테 한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떻든 지금 언론에 노출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예. 국회의원 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하고 있다는 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도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을 갖고 그 좀 더 뭐 발전을 시키는 방안을 하고 있는지 예. 아니면 저희하고 유사하게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 저희 워킹 그룹에 참여했던 분이 그 용역을 수용했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법안 입법화 과정에서는 어떤 부처와의 관계도 원활히 될 것 같고 그러면 국회 설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거든요. 예. 예. 정부가 이제 뭐 딴소리를 하면 이제 이게 입법이 좀 원활치 않은데 예. 정부에서도 아까 그 사무처장님이 얘기해 준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생물로 이렇게 지정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정부와 협의 과정도 순탄히 진행이 되면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그 도민의 입장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예. 우리가 법률안을 이렇게 할 때 그 의원 발의로 분명 할 수도 있지만 예. 이게 예를 들면 도민의 입장이다라고 해서 전달하면 그 받아들인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도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한번 총대를 메고 하겠다 예. 하는 더 의지를 좀 그 불살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잘 염두해서 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이 제도를 좀 잘 이해는 하고 계십니까?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 그 뭐 남방 큰 돌고래가 지금 뭐
워낙 그 유명한 유명세를 탔고 예, 예. 그리고 그 최재천 위원장님이 저희 이 워킹그룹 위원장님을 그 맡아주신 이유가 예. 그 제돌이 그 방사할 때 했던 그분이고 그분이 뭐 계속 그 하면서도 이제 뭐 제돌이의 날도 뭐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미 저희가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그 이제 수족관에서 갇혀 있던 그런 돌고래를 방사하는 이런 예, 부분이 예. 오래전부터 좀 이슈화된 음. 부분이고 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최재천 교수가 뭐 굵직굵직한 것들을 좀 많이 해내셨었죠. 뭐 우리나라에서 동성동본이라든지 호주제 폐지에 관해서도 굉장히 좀 앞장서서 관철시키는 데 노력을 하셨었고 아까 그 정부 설득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반대해 버리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 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좀 많은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자, 제가 사무처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과 관련해 설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것이 혹시나 개발 제한으로 비춰지게 되면은 반대할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도 좀 논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그 단순히 제주도가 추진하는 이런 그 제도 사업이라기보다는 예, 예. 도민의 좀 염원이 담긴 이제 이런 또 도민 여론을 같이 가는 이런 예. 좀 정책이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제 이게 제주도의 사례지만은 일부 개가 뭐 좀 개발 중심의 선 이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거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또 확산이 되면서 이제 논란으로 좀 뭐 이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다른 한데. 지역으로 확산되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지역구 의원,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이제 예, 예. 입법 과정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오히려 그런 인식이 아니라 예. 제주도의 사례를 이제 좀 바탕 삼아서 네네. 저는 하나의 그 이제 법제화까지도 생태법인에 대한 이제 국회에서 예. 좀 새로운 그러니까 전국 확산을 위한 어떤 법제화 논의도 좀 해야 되는. 근데 저 오히려 그런 목소리가 더 많이 저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제주도에서 한번 그때 그 최재천 교수랑 이제 도지사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걸 전국 그 언론에서도 이제 기사화 다룬 적이 있는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뭐 접근은 네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관련된 사설도 나오기도 했고.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보면은 오히려 그런 어떤 우려보다는 예. 이 제도의 어떤 그런 전국적인 확산까지로 이런 식으로 좀 논의가 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그것이 롤 모델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셨던 그래서 겁니까? 아까 물론 그 뭐 개발 측면과의 어떤 그런 충돌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 내일을 생각하면 예. 이게 기후 위기 극복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 아마 그 뭐 대도민 대국민 인식이 그렇게 많이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멸종 위기 동물이 그 해양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 자연스럽게 그 인간에게 해가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또 그리고 그 뭐 고래의 가치라는 게 뭐 그 남방 큰 돌고래가 뭐 아까처럼 뭐 일반적인 큰 돌고래처럼 예. 뭐 이산화탄소를 뭐 33톤이나 흡수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다 그런 기능을 그 고래 모으기인 경우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고래를 보호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그 좋은 의미 있는 그 예,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왜 이 생태법인 제도를 그 도입하고 하는 이유를 제가 충분히 좀 예. 당위성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그 자료를 갖고 앞으로 그 공론화 과정에서 예. 그렇게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참 지혜로운 동물인 것 같은데 그 벌어진 일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꼭 닥쳐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후 위기와 관련된 것도 좀 계속 경고는 나오고 있으나 그리고 또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당위성은 다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이 그 인간의 활동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나라 아까 사례들 잠깐 들어주셨었는데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이는 게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어머니의 돼지법입니까? 그리고 또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연의 권리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이 나라들은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크게 광범위하게 좀 지정들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런 대표적으로 그 우리가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를 이렇게 보니까 예. 그 중남미 연구소가 그 중남미 지역의 이런 뭐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곳인데 예. 그 중남미 지역에 이렇게 자연물의 권리를 부여하는 게 많이 있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한국 외대는 예. 중남미 연구소에 그 사례를 하는데 그러면 국내적인 사례도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예. 마침 제주가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해서 예. 올해 4월에 가서 발표를 했더니 예.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유엔에서. 그래서 예. 미리 초청이 왔답니다. 내년 4월에 그 올해 4월보다는 좀 예. 진전된 사례를 와서 소개해달라라고 해서 지금 예. 예. 그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지역은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이어서 이럴 예. 수도 있는 거고. 아하. 예. 근데 우리는 개발이 이렇게 되는 선진 국가인데 예. 이렇게 하고 있다는 해서 그쪽 지역에서는 우리 사례가 아주 놀라운 사례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예. 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라는 말씀 속에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그 남미 나라들처럼 뭐 어머니의 돼지법이라든가 자연의 권리 이런 식으로 명문화해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건 입법 과정도 굉장히 그 험난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것이 지금 남방 큰 돌고래로 1호를 만들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하나하나 단계를 좀 높여 나가자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지금. 저 마음속을 꿰뚫고 그러니까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겠지만은 사실 도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도입이 예. 돼야 물꼬를 트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이 남방 큰 돌고래 좀 사례가 이제 모범적인 사례로 좀 남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제주도에 좀 이제 뭐 조언이라면 조언이라고 할까요? 이제 필요한 부분들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그 남방 큰 돌고래 생태 법인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예. 이 부분을 이제 관리할 전담 부서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주도의 그 행정 조직 체계를 보면 이제 해양수산부서가 있는데 여기에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요. 아, 예. 거의 그냥 해양산업과 안에 이제 팀 단위로 이제 있는데 거기서 그냥 제주도의 뭐 해양 보호구역이라든지 예. 뭐 남방 큰 돌고래 보호라든지 또 해양생물 보호라든지 또 연안습지 관리 뭐 이런 굉장히 그 해양 환경과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해양 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그거를 담당하는 이제 부서나 조직 인력이 예. 굉장히 적고 이제 아예 명칭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방 큰 돌고래가 이제 법인격 부여해서 이제 제도가 됐을 때 예. 이거를 이제 전담하고 관리할 조직이 지금 그걸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 이제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 이제 선거 당시에도 이 부분 해양환경 부서였던 신설을 좀 약속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조기에 이제 마련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남방 큰 돌고래가 이제 이런 법인격을 부여했을 경우에 이 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제주도의 남방 큰 돌고래가 서식하는 예. 해역에 대한 이제 그 보호지역 지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해양 보호구역. 네, 해양 말씀하시는 보호구역이죠.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그 지사님하고 한번 이제 면담할 자리가 있어서 예. 제주도에 좀 이런 그 제주도가 어쨌든 이제 요 법이나 제도를 좀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니 예. 예. 제주도 전역을 해안 전역을 이제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거 어떠냐라고 예. 좀 말씀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현재 제주도에 그 이제 생물권 보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생물권 보전 지역은 지금 육상과 또 해안선으로부터 이제 해상으로 5.5km까지 네. 그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좀 해양도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는 거는 기존의 뭐 항만이나 포구나 이제 또 개발 예정 지역을 제외한 해역을 그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 아, 예, 이거는 행위 제한에 있어서도 뭐 매립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행위를 제외하고는 예, 예. 뭐 어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제 그 전국의 이제 해양 보호구역 확대를 위해서 아, 예.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취지를 감안하면은 저는 충분히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신 내용들 다 대답하시기는 어려울 상황이라고 봅니다만은 일단 관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거기를 관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지, 즉 예산이나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구를 하는 건데 앞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죠. 네, 맞는 부분입니다. 뭐 지금은 뭐 저희 추진단에서 이런 제도적인 측면을 좀 고민을 했다고 하면 예. 이게 이제 바로 입법화 과정이 되고 하면 이걸 실행할 조직이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예, 저희들 그런 부분 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지금 다 답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지금 향후에 계속해서 좀 갖춰 나가야 될 부분들이니까요. 오늘 이 생태법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은 뭐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이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한두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많은 도민들 또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지 도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면서 또 도정과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들께서 많은 논의를 함께 이뤄나가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인간이 마땅히 누리고 있는 권리, 또 자연에게도 이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이 만든 제도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생태법인 추진이 인식 전환을 위한 계기이자 자연의 입장에서도 진정한 반가운 소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